앤드류 양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앤드류 양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좀 파란을 일으켰었고,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상당히 알려진 대만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젊은 벤처 사업가였는데, 이 젊은 벤처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뭐 안철수 같은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벤처 사업하는 사람들, 스타트업들의 어떤 그 영웅같이 그렇게 포장이 참 잘 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젊은이들 중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아주 골수, 예,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 앤드류 양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양이 갑자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성 정치인들이 지극하게 양극화된 것이 실물이 난다. 이제 신물 난다 이겁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보수 진보가 딱 나뉘어서 이 양당 시스템이 딱 고착이 되어져 있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 이거 아주 실물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돼, 나는 더 이상 그거 싫다. 그게 싫어서 본인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민주당을 탈당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이름도 나왔죠. Forward Party. Forward라는 건 앞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Forward Party. 앞으로 가는 정당입니다. 앞으로 가는 정당. 근데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할 때 선진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선진당이라고 제가 번역하는 이유가 이제 이 진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보할 때 프로그레시브도 결국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포워드도 앞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고, 앤드류가 이야기할 때에는 본인은 레프트도 싫고 라이트도 싫고 프로그레시브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컨서버티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 전부 다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다. 왼쪽으로 가는 것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앞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포워드 파티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워드 파티는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아주 급진 진보, 급 진보 정당인 거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으로 따지면은 진보당 같은 그런 이제 당입니다. 그런데 이 당을 이제 아직은 만들진 않았지만 곧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지금 이제 포워드 파티라는 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치활동위원회. 이게 이제 팩을 만들게 되면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정치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주어서 정치 캠페인으로 그 돈을 쓸 수 있게 되어져 있죠. 비영리 단체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정치활동위원회라는 팩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제 곧 정당도 만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 모습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은 기성 정치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워싱턴 스왑프라고 이야기했던 썩어 빠진 기성 정치인들, 정치꾼들을 전부 다 박살내버리고 아주 정치계에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왔으면, 아예 정치 지형을 그냥 개혁시키는 새로운 바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반면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앤드류 양이나 버니 샌더스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당은 이제 앤드류 양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앤드류 양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포워드 파티는 해법 지향적이고 모든 정치적 이념을 포괄하는 정당이다. 진보도 중요한 가치가 있고 보수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좋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진보의 좋은 가치와 보수의 좋은 가치 다 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양쪽 다 끌어들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도냐? 아닙니다.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중도냐? 아니, 중도 아닌데요. 왜? 그건 중도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나는 중도가 아니라 forward,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나를 따르라.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야심찬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미국의 경제 변혁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 이제 4차 무슨
그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경제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로봇. 이 로봇들을 이용을 해서 노동을 대체하는 이런 방법,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AI하고 로봇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지금 산업군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른 미래지향적인 그런 세상을 준비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막상 민주당 쪽에서 출마해보고 대선 후보도 해보고 뉴욕도 뭐 시장 출마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거 보니까 민주당도 영 글렀고 공화당도 아니고 일단 양당 체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 사회를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당 체제를 다 타파해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건국의 아버지까지 들먹거리는데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야기했던 이 미국의 시스템은 어떤 두 개의 당으로 딱 고착이 돼가지고 서로 맨날 당파 싸움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그럴듯합니다. 예.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두 당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법적으로는 여러 개의 당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연방 시스템이고 큰 나라다 보니까 두 개의 당으로 그냥 고착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을 뿐이지 뭐 무소속 있지 않습니까? 버니 샌더스도 무소속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무소속이죠. 인디펜던트죠.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의 사람이었었는데 그냥 민주당 차고 나와가지고 무소속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거의 상당한 정책들이 다 버니 샌더스 머리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앤드류 양도 민주당에 있다가 나왔는데 포워드 파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게 뭐 민주당하고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이제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뭐 일단 그 얘기는 조금 더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 이야기를 하면서 양당 시스템으로 고착되어져 있는 거는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이거는 고착돼 가지고 서로 맨날 당쟁만 하는 싸움만 벌리는 이런 뭐 좀 비효율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진당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 창당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선진당에서 이제 기조로 내세운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엊그제 트위터에다가 영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케이트 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딱 하나의 차트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앤드류 양 쪽에서 만든 영상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포워드 파리가 가지고 있는 We Stand For,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지금 서 있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조로 삼겠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항목도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첫 번째 나열한 항목부터 보실까요? Open Primaries and Rank Choice 보팅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과거의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저기죠. 민주당은 민주당끼리 경선하고 공화당은 공화당끼리 경선하고 당이 나뉘어져서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비 선거 프라이머리. 그런데 이거 오픈해 버리자라는 것이죠. 예. 합쳐서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랭크 초이스 보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이제 선호 투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 랭킹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후보는 이 사람, A라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원하는 후보는 이 사람이 만약에 안 된다면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쓰게 하는 겁니다. 랭킹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랭킹을 받은 사람이 이제 결국은 당선이 되는데 내가 1번, 그러니까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찍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선택의 좀 폭을 좀 넓혀준다. 뭐 예를 들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효과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투표하는 지역들이 현재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 선거 조작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냐?
일단은 이제 전술적인 몰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은 원래 민주당원들이 원하는 민주당 후보를 뽑을 수가 있는 것인,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픈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민주당원들이 어차피 민주당 안에서는 이 사람이 당연히 후보가 될 게 확실하니까, 예, 그거 신경 쓰고 걱정할 거 아니고, 자, 공화당 중에서 제일 지금 약해 보이는 후보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몰표해 주자. 오픈 프라이머리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이 공화당 후보 투표를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선 안 될 사람들 갖다가 표가 더 많이 나오게 이제 막 끌어올려주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판 싸움이 아주 더 극렬해질 수 있어서 저희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랭크 초이스 보팅 같은 경우에도 이 선호 투표제라는 경우에도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렇죠. OJK님 말씀 역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랭킹 해가지고 선호 투표제 하는 경우에도 최상의 후보가 당선이 될 확률보다는, 예, 차선의 후보가 당선이 될 확률들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후보가 이 사람은 1등, 내가 1등 후보야 라고 적어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쟤는 꼴등 후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뒤섞이게 되면은 진짜로, 예, 극단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1등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어중간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1등으로 나서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예, 저희 좀 곤란하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뭐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라고 그래서요. 보편적 기본소득, 무조건 한 달에 1,000불, 2,000불씩 모든, 예, 성인들한테 다 주겠다. 이겁니다. 예, 펄리님, 이제 허경영 이름 나왔습니다. 지금 허경영 총재가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앤드류 양이 이야기하는 정책들을 들어보면은 매우 비슷한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앤드류 양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로봇들이 대체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점점점 더. 그러면은 그 로봇들이 사람의 일을 뺏어갔으니까 사람의 일을 뺏어간 대신에 그만큼 그 로봇이 생산해내는 만큼 세금을 더 붙이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그 걷어들인 세금을 돌려주자. 예. 일하지 않고 또 돈을 버는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고는 로봇세하고 연결됩니다. 예. 빌 게이츠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세라는 거를 아예 이야기를 하죠. 로봇텍스. 로봇에다가 세금을 부과하자. 이것도 하나의 생산을 해내는, 예, 거니까 사람이 생산하는 것은 이제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세라는 것을 내죠. 그러니까 로봇들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로봇이 내게 만들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뭐 이런 겁니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냥 돈을 주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정부에 자꾸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걷어서 나눠주는 정부는 자기도 모르게, 예,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려먹게 되고 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 좀 이따가 다음 기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국세청에서 지금 일반 시민들 통장 내역 같은 거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생활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국가에서 다 일일이 통제하고 관찰하고, 예, 다 그냥 뒤집어 까보고 하는 그런 감시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줬는데 이게 제대로 준 돈인지 감사를 해야 되니까. 정부는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려고 애쓸 게 아니라 차라리 국민들한테 돈을 들걷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 이 좌파들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워드 파리가 뭐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당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그렇듯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왼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휴먼 센터드 에코노미 해가지고요, 인간 중심의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의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말은 너무 그럴듯하고 좋죠. 그런데 인간 중심의 경제라는 것은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데 대한 깊은 성찰이 있지 않고서는 이야기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만 인간 중심의 경제라고 이야기해놓고 실제로는 경제가 숫자가 중심이 되고 인간들은 그냥 옆에 있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인간 중심의 경제라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평생 가둬놓죠. 너 사회에 나오지 마라. 인간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 자체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거는 팩트 베이스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실에 기반한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통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만 한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사실, 팩트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요. truth, 진리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팩트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데이터. 그런데 인포메이션이 되지 못합니다.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처리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데이터가 자료가 그것이 하나의 정보, 가치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 팩트입니다. 팩트는 A가 B에게 돈을 줬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A가 B에게 돈을 줬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대가성으로 주었느냐? 아니면 그냥 고마워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 거냐? 이거는 돈을 줬다라는 팩트가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걸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팩트 베이스드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팩트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유치원 아이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발상들을 지금 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좀 곤란하다,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효율적이고 그런 그 정부를 운영하겠다. 효율적인 정부 이미 다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효율적인 정부가 되려면은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지 가장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것이다. 이건 뭐 역사상에서 다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뭐 공화당 쪽에 보수 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grace and tolerance라는 말까지 썼는데요. 이거 품위 그리고 관용, 품위와 관용. 이 grace는 이제 은혜라는 단어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은혜, 품위라고 저희가 번역을 하는 게 우리 더 여기에는 맞을 것 같은데 품위와 관용 이것은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품위와 관용은 야바위꾼들한테는 그냥 공짜 보너스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약점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앤드류 양이 내놓고 있는 포워드 파리가 지금 내세운 기조들 이것들이 전부 다 그냥 탁상공론 같은 말만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급진 좌파의 아젠다를 시행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이고 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진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급진 좌파 정책을 막 펼쳤고 그것을 지금 현재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인 바이든이 백악관에 앉아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버니 샌더슨이 써내는 그런 그 계산표가 청구서가 지금 백악관을 통해서 의회에 지금 자꾸 전달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결국
그러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금 무리수를 지금 던지고 있다. 제가 볼 땐 정치적인 무리수를 좀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것 같으면 한번 화끈하게 튀어나 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일단은 언론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으니까 저도 계속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